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58번째 시간으로 인수대비 한시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수대비 한시2 이덕일. 어경세자의 죽음은 모든 꿈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국무가 되려던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된 터였습니다. 1468년 시동생이 즉위해 예종 제2 1468년에서 1469년이 됨으로써 그의 꿈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시동생 예종과 그의 아들 제한대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시동생 예종이 불과 1년 2개월의 짧은 치세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예종의 아들로는 만 3살의 제한대군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성년의 임금이 즉위할 경우 대비들이 발을 치고 수렴청정할 수 있었습니다. 단종은 수렴청정할 대비가 없었던 반면 이 당시 세조비, 정희왕후, 예종비, 안순왕후가 모두 생존한 상태였으므로 굳이 수렴청정을 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이 기회를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명회는 예종의 장인이었지만 그의 사돈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가 한명회와 사돈관계를 맺어두지 않았더라면 한명회는 만 3살짜리 손자를 즉위시키고 수렴청정과 원상 제도로 보좌하자고 주장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쉽게도 한씨의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한명회의 사이였지만 그는 스스럼없이 만 15살이었던 장남 월상군을 버리고 동생 자율상궁을 선택했습니다. 한명회는 예종의 장인이기도 했으나 3살짜리 손자 대신 12살짜리 사위 자율상군을 골랐습니다. 예종의 죽음을 앞두고 벌어진 후사책봉 논의에서 정의왕후 윤씨는 한명회의 어중대로 어경세자 둘째 아들 자율상군을 후사로 선포했습니다. 임금의 유명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그런 유명을 들은 사람은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469년 12살의 자율상군이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성종 제2 1469년에서 1494년입니다. 한씨의 남편 어경세자가 죽은 지 12년 만에 득종 1438년에서 1457년으로 추존되었습니다. 한씨는 소해왕후 한씨가 되면서 동시에 인수대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왕후가 발을 들이우고 수렴청정했지만 성종의 친모인 한씨의 입김이 자연 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와 동시에 대비가 된 그는 조선 여성의 사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 모든 여성들에게 조선의 지배 이념인 성리학에 따른 부득 이념을 전파하는 길이었습니다. 성종 6년 1475년 그가 전 상건으로 된 내훈을 펴낸 것은 이런 신념이 구체화된 것이었습니다. 내훈은 그가 서문에서 밝힌 대로 조선 여성들이 맑은 거울처럼 밝게 비추어 경계하기 바라는 뜻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일찍 이 책을 읽다가 달기 한나라 주왕의 비의 웃음과 포사의 주나라 유왕의 총의의 아양에 이르러서는 책을 덮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나라를 망하게 한 중국 여인들에 대해 비판하고 이것으로 볼 때 나라의 칠한 흥망에 비록 남자의 밝고 어두움에 달려있지만 부인의 착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연결되어 있으니 부인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자들은 길쌈의 거칠고 섬세한 것만을 알고 득행을 가까이 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내가 한탄하는 바이다 라며 여성도 득행을 쌓아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습니다. 한씨가 조선시대의 여성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나름대로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내훈
부부장에서 한씨는 부부 사이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내가 비록 남편과 똑같다고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하늘이다. 예로서 마땅히 공경하고 성기대의 그 아버지를 대하듯 할 것이다. 남편의 가르침과 경계를 성인의 가르침을 듣듯 해야 할 것이며 그 몸을 보물같이 여겨 구슬처럼 거울처럼 전전긍긍하여 스스로 지킬 것이다. 남편이 만약 허물이 있으면 부드러운 말로 가나대 이로움과 해로움을 살펴서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설득할 것이다. 남편이 비록 화를 낼 때는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날 것이다. 비록 남편이 때리거나 꾸짖는 일이 있어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뿐 어찌 감히 원망하거나 한탄할 수 있겠는가. 남편이란 자리는 당연히 존귀하고 아내는 낮은 것이다. 그가 여성들이 배워야 한다고 한 이른바 부덕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부부장에는 이런 확신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잃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으나 아내는 2번 시집간다는 기록이 없다. 고로 남편은 하늘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니 하늘은 진실로 도망갈 수 없는 것이요 남편에게서는 떠날 수 없는 것이다. 한씨가 이런 처신을 조선 모든 여인에게 요구했으니 직접 가르침 아래에 있는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물며 나는 남편이 없는 홀어머니 옷 같은 마음을 지닌 며느리를 보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해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인 공해왕후는 한씨 며느리이기도 했지만 그의 손아래 동서 장선왕후의 동생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한명회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성종이 임금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막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해왕후 한씨가 1474년 16 나이로 후사 없이 사망하는 바람에 후궁으로 있다가 왕비로 책봉된 윤기견의 딸은 달랐습니다. 인수대비 한씨는 성종의 계비 윤씨가 자신의 내원에서 설명한 부덕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씨는 내원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공경하지 않거나 효도하지 않아도 정황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로서 가르쳐야 한다. 가르친 연후에도 듣지 않으면 화를 낼 것이요 화를 내도 꾸짖은 연후에도 듣지 않으면 매를 때릴 것인데 누구와 누차 때렸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며느리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새 왕비 윤씨는 젊은 시절 이런 남편에 대한 애틋함을 안고 살아가는 인수대비 한씨가 아니었습니다. 성종 4년 만 16살인 성종의 후궁이 된 그가 왕비로 책병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종의 사랑과 뱃속의 아기 덕분이었습니다. 왕비로 책봉되던 해 왕자 연산군을 낳은 그는 성종이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후문의 군주인 만큼 후색의 군주였으므로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시어머니 한씨가 요구하는 박제화된 부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는 윤씨에게 남편을 하늘로 섬기라고 요구했고 성종은 실제로 만백성의 하늘인 임금이었지만 윤씨는 바람둥이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내원에서 남편에게 오직 순종할 뿐 감히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윤씨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종의 바람께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종의 호색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야서에는 그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고 전하고 있으나 정사인 성종실록에는 오히려 성종이 그의 뺨을 때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 윤씨는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의 방에 뛰어들었다가 성종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성종이 두고 보겠다며 위협하자 다시는 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도 했으나 이는 그가 목석이 되지 않는 한 지키지 못할 허언이었습니다. 성종이 엄기인과 정기인을 총애하자 왕비 윤씨는 사랑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무렵 윤씨의 처소에는 비상을 바른 꽃감이 발견되면서 그는 위기로 몰렸습니다. 그 꽃감이 실제 누구의 것이었고
구시고 또 용도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수많은 의혹 중에 진실이 규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윤수대비란 국감이 성종 아니면 후궁들을 죽이려는 의도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문제는 성종까지 윤씨를 배출하고 싶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성종은 왕비 윤씨가 자신이 아끼던 후궁 처소에 뛰어드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그를 폐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명나라의 고명을 받는 일이었으나 성종은 윤수대비가 동의하는 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수대비는 오히려 폐비 논의에 적극 환영했습니다. 윤수대비는 내가 일찍이 화가 주상에게 미칠까 두려워해 하루도 안심하지 못해서 가슴앓이가 생겼는데 그 말을 들으니 이제는 점점 나아진다면서 환영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했으나 모자가 합의한 폐출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수대비는 시어머니 정희왕후 윤씨와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정희왕후 윤씨 또한 강경한 자세로 폐출에 동의했습니다. 정희왕후는 개유정난 당시 김정서를 치기 위해 중문에 나서는 남편 수양대군에게 갑옷을 입힌 여인으로 남편 세조와 함께 집안을 나라로 바꾸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태조 다음 최초로 세조에게 종 아닌 조라는 시호를 바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비와 국왕이 모두 동의하는 판국에 기댈 곳이 없어진 왕비 윤씨는 곧 배출되고 말았습니다. 윤수대비는 사촌 한안을 명나라 사신으로 보내 왕비 배출을 승인받았습니다. 윤수대비의 고모 한씨가 선제 후궁으로서 황제 효도를 받는 위치였으므로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쫓아냈음에도 윤수대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폐비를 별궁에 두자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쫓겨난 윤씨의 사지에 도둑이 들었는데도 범인을 잡자는 주청의 그녀의 잘못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리로는 윤씨를 동정했습니다. 폐출된 지 3년이 지난 성종 13년 건경과 경연에서 윤씨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폐비를 특별한 처소에 두자고 청하고 대사은 채수가 이를 지지한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심지어 채수는 윤씨의 동네 사람들은 윤씨가 왕비가 되기 전에 배를 짜서 팔아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며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이런 덕 때문이라는 말을 전해 윤씨의 효심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윤씨가 패득해 쫓겨났다는 성종의 말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원자에게 잘 보여서 훗날을 기약하려는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성종실록 13년 8월 11일자 윤씨 배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자 성종이 신하들에게 윤씨를 비난한 말을 싣고 있다. 윤씨가 나에게 곤욕을 진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심지어 나를 가리키면서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였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기에 이러한 말을 하였겠는가. 또한 차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에 항상 비상을 가지고 다녔으며 또 꽃감에 비상을 섞어서 상자 속에 넣어두었으니 무엇에 쓰려는 것이었겠는가. 만일 비복에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에게 쓰려는 것일 텐데 종묘와 사직이 어찌 편안하였겠는가. 공자가 아내를 내쫓았는데 그전에는 죽고 이 공자의 아들이 통곡하자 공자가 그러게 여겼다. 원자 연산군도 효자가 아니라면 그만이지만 효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찌 감히 의미로 여기겠는가. 그러나 이는 윤수대비와 성종의 생각일 뿐 대부분 신하들은 윤씨 폐출을 거릇된 일로 여겼으므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폐출한 후 사지로 내쫓고 양심도 주지 않은 처사에 너무 박하다는 의견이 계속 일었습니다. 파문이 계속되자 윤수대비란 정희왕후와 상의한 후 업문을 조정해 내려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말로 책망하면 저는 손으로 턱을 고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보니 우리의 명색이 어보이는데 이러했다. 그런데 하물며 주상에게는 패득한 말까지 많이 했는데 심지어 주상을 가리키면서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또 널 내가 오래 살게 되면 후회를 볼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어린 원자가 있기 때문에 훗날을 계획한다는 말로 우연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성종이 윤 씨를 비난하고 인수대비가 업문으로 글을 내려 윤 씨를 비난해도 여론은 계속 윤 씨를 동정했습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